우선은 토픽도 토픽이지만 아까도 제가 그 보드에 잠깐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선택을 실제 1교시 형도 그 2교시 형도 이제 뭐 계속 저희가 반복한 거지만 잠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문제 선택 쭉 보실 때 딱 열세 문제 쭉 한번 후루룩 보신 다음에 해당 토픽에 내가 당연히 이제 준비한 거는 전진 배치 하셔야 되고 약간 생각이 안 난다 하는 것들은 개념이랑 내가 기술 키워드 세 가지는 생각이 나는지 조금 더 나가면 개념도를 내가 좀 엣지 있게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거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체크하신 다음에 1페이지부터 1.5페이지씩 3페이지 끝까지 꼭 쓰실다라는 염두를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채점 많이 하다 보면 앞에 좀 잘 쓰신 문제들이 많이 있으신 이제 답안지는 확실히 진짜 좀 선입견이 올라가 있어요. 좀 좋은 이미지도 있고, 이분 되게 잘 쓰시네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방어 친 거나 조금 키워드 부족한 거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 문제부터 좀 많이 이렇게 좀 키워드도 안 보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방어로 치신 답안을 보면 확실히 좀 그 평균에 대한 그 평균점 점수가 6점대 잘하는 6점대 5점대에서 한 4점대로 막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바쁘시더라도 순서대로 너무 무지성으로 쓰지 마시고 1번, 2번, 한 3번까지는 좀 체크하고 꼭 1교시형 들어가시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경험했지만 열세 문제 중에 앞에는 되게 뜬금없는 토픽들을 많이 배치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 1교시형의 목적은 우리 이제 기술사 되실 분들이 이런 해당 어려운 토픽들 아니 당대 토픽들을 아니라고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거거든요. 시험의 목적이 우리가 이제 기술사로 논할 수 있는 당대 토픽들 아니면 최신 트렌드 토픽들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물어보는 거의 답은 개념 키워드 개념도 첨달락 인사이트 있는 거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하니까 꼭 1교시형에 준비 안 했던 토픽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너무 쫄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르면 다른 예비교사님도 모르세요. 거의 편중되게 되더라고요, 항상. 또 저희 커버리지도 그렇게 적지 않으니까 그래도 넓게 많이 토픽 가져갔으니까 자신감 있게 시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 CMMC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속 타모의고사에서 한 2번 정도 나왔고, 또 주간 기술 동향의 이제 논문 특강에서도 요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CMMC 1.0, 2.0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CMMC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제 국방계획적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에 대한 부분이 실제 레벨이 세 가지로 나와 있고, 기본, 그 다음에 어드밴스, 그 다음에 전문가, 엑스퍼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동향은 실제로 나왔으면 이제 3단락에 좀 쓰면 되는데, 동향도 쓴다고 하면 맨 처음에 대부분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미국, 그죠?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괜히 미국, 유럽, 베트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미세하게 주로 유럽, 미국, 우리나라 정도, 아니면 아시아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아는 원래 기출이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한 120 후반대 나오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서 또 계속 저희 보안에서 트렌디한 걸로 하면 소아니까 제가 1교시형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아시는 대로 SIRP, 그래서 보안사고 대응 플랫폼, 소아, 보안 오케스트라 자동화, 그다음에 위협 인터넷 플랫폼 TIP,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적어주시고 3단락은 이렇게 심부터 해서 소아에 대한 발전 방향, 그리고 아니면 심과 소아에 대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도 LMM인데, LMM에서 지금 3번 같은 경우 물어본 게 LMM에 대한 개념 및 작동 원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개념을 두 줄만 가기에는 조금 물어본 거에 대한 충실성이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약간 답안을 좀 쓰실 약간 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LMM에 대한 개념을 그래도 0.5페이지 정도 배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념을 당연히 0.5페이지 못 쓰니까 핵심 기술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목차는 LMM에 대한 개념으로 잡고 개념 쓰시고 그다음에 뭐 특징이나 핵심 기술들을 쓰셔서 그래도 0.5페이지 물어본 거에 대한 내가 충실성을 갖고 있다. 0.5페이지 이상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이제 이 해설서에는 트랜스포머가 나와 있는데 뭐 트랜스포머나 버트로 인한 뭐 되게 다수의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그려주시면서 기술을 많이 적어주시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뭐 LMM에 대한 뭐 사실 기법이 뭐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요새 계속 뭐 LMM에 대한 걸로 이제 챗GPT 관련된 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인데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이제 혼동되신 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이게 그 무역지 보면 무공을 너무 많이 익히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 모르실 텐데 구음신경을 익혔다가 이제 구양신경을 익히면 이 사람이 주화인말을 입는다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혼선이 온 거죠, 막 보면.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물어본 거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잖아요. 하이퍼 오토메이션 하면 결국에는 요새 뭐 MDD, MDA도 그렇지만 RPA를 좀 떠올리시고 챗봇, 뭐 AICC 뭔가 이제는 제가 그 주중에 갑자기 이제 야근하고 10시에 퇴근하다가 이렇게 별로 비싸지도 않은 차 리모컨을 딱 눌렀는데 리모컨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씨 방전됐구나 딱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거든요. 보험사 전직 회사가 지금 보험사였어요. 전화했던데 요새는 ARS가 받더라고요. ARS 이제 그 AI 안녕하세요. 뭐 AI, AS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람 목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결국에는 진짜 이 오토메이션 자동화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동화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한 4년 전에 금융에서 RPA 바람이 막 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차세대 하는데 RPA로 뭐 명세조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치고 RPA에 써 있어요. 그거는 RPA가 동작해가지고 데이터 만든 것들에 대한 화면을 다시 이제 차세대스럽게 이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RPA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내나 사외에서도 그러니까 뭐 대고객에서도 챗봇 많이 쓰잖아요. 그죠? 챗봇도 이제 거의 메신저 기반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뭐 이제는 그 챗봇도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옵션을 두면 챗 GPT를 연결해서 걔가 이제 대답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요새 다른 이제 회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게 이제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래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로그 기반으로 따라가서 어디서 바틀렉이 걸려 있는지를 원래 파악을 한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고전 토픽으로 아시는 것처럼 PI, 그죠? 뭔가 BPR 이런 게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도 계속 경영 형식을 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PI나 BPR을 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자동화를 한다면 뭐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로고 기반으로 실제 경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자동화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면 결국에는 초자동화 가려면 이제는 뭐 진짜 제가 신문 저도 그렇고 우리 남은 민트님께서도 뭐 이 저희 새해 백주 초반부터 계속 AX 그죠? 이제는 뭐 DX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전환 뭐 저 어디야 CES 저기 라스베가스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 다 인공지능 어떻게 기업에 적용할 건지의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럼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겠죠.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이런 거 사실 신토픽 딱 1교시에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이제 저기서 아는 재료들이잖아요. 클라우드, 그죠? 머신러닝, 인공지능, RPA, 챗봇,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OCR. OCR도 예전에는 진짜 보험 서류 요새는 이제 보험 서류에 대한 망으로도 이제 자동으로 송수신을 하는 것보다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아마 1년인가 이제 6개월 나오고 나서 이제 실손보험금 자동화 서비스까지도 갈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보험금 청구 딱 하시면 진짜 알바들이 입력을 했어요. 그 영수증, 진단서, 그다음에 보험 뭐 이제 그 진료비 이런 걸. 근데 지금은 OCR 갖다가 판독하고 이게 꽤 됐어요. 한 5년 넘었는데 요새는 이 OCR도 그 상용 솔루션 OCR보다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OCR을 익히잖아요.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이거를 해봤거든요. 그 벤치마킹 BMT를 해봤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우리 금융 데이터 민간 정보를 클라우드 쪽으로 대외로 못 나가는 것 때문에 OCR을 클라우드 기반을 못했지.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혀 진짜. MS의 비전 한번 클라우드 기반 OCR 익혔더니 어마어마시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 진짜 인공지능 기반에 학습해가지고 쓰는 게 대세입니다. 뭐 따라갈 수도 없는데 성능으로.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노우 코드, 로우 코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쓰셔야 돼요, 진짜. 이제 신토핑 나왔다 하면 아시는 재료들 좀 개념도 하나 가에다 그려놓으시고 거기다가 다 때려박고 여비역 안 생기게 그 다음에 이제 써주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하이퍼 오토메이션도 있고 저희 이제 같은 2024도 한번 토픽 하나씩 뜯어보시면서 어떠한 키워드를 좀 많이 넣을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이제 뭐 현대차 CES에서 이렇게 날개 달린 자동차 한 거 보니까 이제 그 항공에 대한 부분 저희 그때 한창 바로 전 시즌 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죠?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나. 드론도 그렇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죠? UAM. 네, UAM.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는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었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저희 총정리할 때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까지는 기출에 나왔고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인데 그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는 약간 개념을 제가 항상 구글 개념 쓰실 때 마지막 기술 정보로 쓰시라고 했고 거버넌스 나오면 통제하거나 체계다. 네, 그러면 얘는 데이터를 그죠? 뭐 앞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종차를 이제 유개념에 대한 부분 넣고 종차는 이제 기술적 동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거버넌스, 뭐 내부 체계 아니면 기술 체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체계니까 이게 답이 이런 거는 물론 딱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나 뭐 빅분기에 어느 정도 뭐 크리스프 DM 같은 거 명시적으로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하면 사실 비슷한 거 다 적어주고 뭔가 PDCA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앞에는 뭐 정책 기반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산하고 진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하면 항상 데이터 샌드박스가 위에 있고 밑에 사실 아키텍처도 저거 막 그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기술적인 아키텍처 그린다면 체계로 하면 제가 그때도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레나를 해가지고 하나 그거 하나는 좀 가져가실 때 했던 거 그거를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성수도 모델은 이제 그죠? 저희 5가지도 있고 그죠? 뭐 도입하고 활용하고 확산하고 최적화 이 정도만 쓰셔도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프로젝트 품질 비용과 품질 통제 도구잖아요. 품질 비용에 한 0.5페이지 쓰시고 품질 통제 도구에 대해서 0.5페이지 써주시면 딱 좋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뭐 이제 품질 비용에 대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개념을 한 2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품질 비용 하면 사실 이제 저희 아시는 것처럼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이나 내부 실패 비용이나 외부 실패 비용 요거를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품질 통제 도구는 품질 통제 활동 아니면 품질 활동에 사용되는 다양한 그죠? 도구가 존재하는데 요게 뭐 이제 TLS 해가지고 뭐 피지번 다이어그램, 뭐 플로우 차트, 스캐터 차트, 파레토 차트, 히스토그램, 컨트롤 차트, 뭐 체크리스트 요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하는 목적을 여기다가 좀 써주면 좋죠. 결국에는 품질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진짜 뭐 저도 이제 뭐 전전 사이트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 좀 관리자를 좀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는 거는 정량적으로 사실 트랜지션 해가지고 당신네들 지금 우리가 품질이 90%가 육박해야 되는데 지금 70%밖에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뭐 플로우 차트나 스케터 차트 같은 거, 파레토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그리고 크리스토그램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진척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EVM 차트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품질하면 이렇게 TDS에 대한 부분 뭐 요거를 좀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품질 도구나 이런 거 하면 이런 건 꼭 3단락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에 대한 관계성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는 품질 통제 도구를 사실 뭘 써요? 많이 쓰는 이런 거 실무적으로 이제 뭐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품질 통제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정량적인 도구를 많이 쓴 이런 것도 사실 3단락으로 좀 접근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시성, 가시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지만 개발을 하고 나서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모듈을 우리 뭐 현업이나 이해관계자가 보면 몰라요. 또 관리적인 관점에서는 실제로 진척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까 뭐 정량적으로 사실 지표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처음에 이 배경 비주얼라이제이션 부각된 배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업 이제 공공 프로젝트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이 걸리면서 중소기업들이 관리 프로젝트 관리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제 난항을 겪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가시화를 더 이끌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의 스테이터스나 우리 개발에 대한 부분을 시각화하고 가시화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해보자, 이 개발 보조를 잘 해보자라는 이제 전체의 큰 좀 배경을 좀 아신 다음에 그럼 프로젝트 가시성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제 PMS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시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가시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시각화를 하려면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오류에 대한 체크나 개발에 대한 진척률 같은 거를 다 정량적으로 바꿔가지고 뭔가 그래프화하면 가시성이 좀 좋아질 거고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면 그때 나오는 게 MDD나 MDA로 UML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 프로젝트 로직이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뭐 현업이나 이해 관계자가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 다 여기다도 이제 힘들게 공부하신 거 MDD, MDA까지도 쓸 수 있죠. 개발 측면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PMD랑 여기 나와 있는 걸 써주시면 될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2교시는 4번부터 아시는 바대로 그죠? 제가 5번, 6번 냈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강조한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약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뜨면서 MSA 기반으로 뜨면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120회 때는 뭐 어떻게 나왔냐면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아키텍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출도 있었어요. 이제 모놀리틱이라는 게 이제 내려가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 비교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 뭐 저희 문제도 그렇고 토픽에 대한 부분도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 물어본 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한 주요 요소가 뭐고 배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배포하면 뭔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자동화를 좀 해야겠죠. 그럼 CI/CD는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내용들. 또 적시 배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배포 방식도 까나리 뭐 이런 것들, 그죠? 좀 나오면 좋겠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뭐 이런 필요성을 좀 1단락에 놓고 있는 물어본 게 두 개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대목차는 2단락은 무조건 이 두 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교를 가 나를 나눠야 되죠. 가 나를. 그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분이 3단락으로 들어가고 개발에 대한 요소 가, 뭐 배포에 대한 요소 나로 가면 좋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그 4단락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이제 계속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하니까 그거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확산하기 위한 아니면 잘 정말 개발을 하기 위한 고려사항이나 현재 실무에서 이제 해보신 분은 실무에서 했을 때는 어떤 제약사항이 있더라 아니면 성공하기 위한 CSF 이런 거 사달라 써주시면 딱 좋죠. 그죠? 그죠? 여기도 보면 뭐 이제 개념도 하나 구성도 이제 비교를 하고 비교 나오면 개념도부터 해서 뭐 목적, 특징, 장점, 단점 뭐 그 이제 관련된 거에 맞춰서 뭐 개발에 대한 뭐 특장점 뭐 그다음에 뭐 인프라 관점 이런 것도 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굿 드린 거는 뭐 비교나 이런 거 할 때 진짜 저도 한번 해봤지만 나를 갖다가 한 페이지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많이 알아 한 페이지 정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랩처럼 발라버리는 것도 하나의 진짜 장점이에요. 하나. 남들보다 많이 쓰고 내가 이만큼 안을 막 티를 팍팍 내는 거죠. 다만 저희가 100분 동안 네 문제를 써야 되는 그렇게 하면 한 30분 걸리실 거예요. 그럼 전략이 두 문제는 30분 쓰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20분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이 아니라 이제 아날로그 시나리오 굉장히 시간 배분 잘 하셔야겠죠. 그죠? 맨 마지막이나 세 번째 문제는 무조건 방어를 치셔도 최소화에 대한 페이지는 2.8페이지를 써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지금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답안 작성하시면 좋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좀 긴데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요거
이제 뭐 아실 거예요. 공공안전 분야의 기능형 CCTV 적용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잖아요. 한 줄 띵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뭐 앞에 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묻지마 범죄가 뭐 행행 뭐 이런 거 나오거나 뭐 공공의 안전성을 위해서 뭐 지능형 CCTV 적용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지능형 CCTV의 핵심 기술 아니면 핵심 아키텍처 그다음에 공공 분야의 지능형 적용 기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한 줄 나오면 결국에 저희 셀프 목차 하는 것처럼 일단 일단락에 좀 기능형 CCTV에 대한 뭐 배경이나 필요성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처럼 뭐 개요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능형 CCTV에 대한 개념을 써주시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기술 유형이 나왔는데 요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일단 많이 써야 되는 거는 요거죠. 2단락이나 3단락에 공공안전부의 지능형 시스템의 적용 기술을 써주시는 건데 아니면 요거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반 기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시 요거 그죠? 요거는 이제 계속 저희 주간기술 동향도 계속 저희 서브노트에도 있는 아키텍처예요. 요게 먼저 기초 기술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한 공공안전 분야의 지능형 시스템 적용 기술 요게는 나오면 좋겠죠. 제 논리상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전체를 쓰실 필요는 없는데 영상본 표준화 기술 동향, 주간 기술 동향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요 뭐 ISC 626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온빅에 대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강글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 혹시라도 혹여라도 우리 태윤이처럼 이런 거 막 외우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온빅만 갖고 가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아마 보셨을 텐데 12월에 좋은 문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희 이제 모의고 리뷰할 때 그죠? 요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하고 얘는 이제 진영 CCTV 아니고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ICT 기술 역할 및 동향에 대해서 쓰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쓰시오. 요때 시스템 구축 방안 쓸 때 아키텍처 딱 그려주면 딱 좋죠. 그죠? 네. 여기도 보면 일단 1단락의 필요성 두 개를 물어봤을 때 필요성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2단락부터는 물어본 걸 이제 쓰는 거죠. 2단락, 3단락에.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방어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세그멘테이션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학처럼 디바이드 앤 컨커 한 통으로 가지 마세요. 꼭 한 통으로 0.5페이지 0.5페이지 나누시면서 가는 게 오히려 빨리 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하나로 나눠서. 왜냐면 진짜 2교시형은 정말 제가 항상 이거는 간곡히 권고드리는데 2.8페이지 이상 넘겨야 돼요. 무조건. 진짜 점수 안 나요. 제가 이건 그러니까 임상학적으로 제가 해봤어요. 진짜 안 나와요. 점수. 무조건 2.8페이지 잡아야 돼요. 그럼 2달러, 3달러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쓰면 안 돼요. 그럼 1달러에도 어떻게든 0.5페이지라도 화두라도 뭐 던지고 블라블라 해놓고 2달러, 3달러 하면 간신히 그래도 2.6, 7페이지 돼요. 그러면 차라리 4달러이라도 뭐 가나다라도 괜찮으니까 써서 딱 봐도 한 2.8페이지, 3페이지 정도 특히 세 번째 문제 그죠? 세 번째 문제 제일 약한 거 쓰시잖아요. 그 정도 쓰시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시간 항상 꼭 체크 또 아날로그니까 되게 힘드실 텐데 체크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건력도 우리 원장님께서 자꾸 이제 모의고사 여러 학원에서 겹친 토픽 알려주세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사이버 보건력 세 군데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이버 보건력은 아까 이제 뒤에 저희 3교시형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뭐 실제 정보 보안에 대한 침입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우리 카카오 사태처럼 실제 뭐 하드웨어 자체가 나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빨리 리커버리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더 붙은 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냄새를 좀 풍겨야죠. 네? 뼈대는 사이버 보건력 해가지고 있는 것들 다 뭐 DCP 뭐 백업 체계 뭐 이런 거 딱 써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에 대한 맛을 느끼게 하려면 두 가지로 맛을 느끼게 하면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멀티 테너시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문제, 권한 문제. 그 다음에 요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카카오 사태 나고 이제는 기업들도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일단은 모노리팅 하나 갖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붙여요. 아니면 퍼블릭에 프라이빗 붙여요. 어떻게 하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는 대세예요. 퍼블릭으로 때려주기도 안 갑니다. 네. 그런 이제 요소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달락에는 그 요거 나오면 사이버 보건력 했을 때
좀 표준이 나오면 좋잖아요. 사달라기는 얘에 대한 걸 다 써주고. 그러면 일단 뭐 개인정보 쪽에 나오는 거나 클라우드 때 나오는 거 아시는 거죠? 2702, 27028. 그 전체적인 거, 우리나라의 키사에서 하는 거, IS MSP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도 봤어요. 기업국에서 하는 거, ISO 27001 이런 거 다 써주셔도 돼요, 진짜. 네, 다 써주셔도 돼요. ISO 2230 하나도 써주셔도 돼요. 이따가 제가 볼 거지만. 그죠? 그리고 오늘 특점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2단락이나 3단락 답안 작성하실 때 개념도나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개념도나 이런 프로세스가 없이 다 나를 그냥 표 대 표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제 바쁘시기도 하고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는 드렸지만 이 개념도가 이제 이렇게 손에 안 익고 하면 이제 그냥 무조건 표 쳐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2단락 가나와 3단락 가나라고 하면 2단락이나 3단락의 가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개념도 한번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늘 많이 안 가져와서 과자를 많이 가졌는데 답안지 제 진짜 오늘 저희 종강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화가 아무튼 뭐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진짜 뭐 오늘 다 저희가 가져가는 걸로 무슨 그때 영화 보니까 뭐 일본 놈들은 전쟁할 때 뭐 배소 뭐 해가지고 마을 막 침입해가지고 다 태우고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친놈들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 진짜 답안지 가져가셔서 개념도 진짜 개념도만 있어 보이게 그리면 진짜 기술사 답안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몇 분 제가 멘토링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좋아지는 분들 많으셨어요.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개념도가 하나하나씩 껴 있으면 좀 기술사 답안 같아요. 한번 진짜 그걸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딱 사실 이렇게 그죠? 사단락 무조건 보이죠. 물론 이제 해설서니까 사단락이 있을 텐데 사단락에 뭐 이런 이제 그죠? 제로 스트레스 뭐 수업 계속 뭐 공급만 뭐막 쓰죠. 그럼 저희도 지난 회차에 나온 것도 쓸 수 있겠네요. S밤도 네. 그런 거 막 쓰시는 거죠. 막 힘들게 외우셨으면. 그다음에 역시나 3교월 시험에서는 1번을 잘 선택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가 잘하는 거고 남들이 못 쓸 것 같은 건데 내가 공격 토피를 갖고 있어 한 30개 40개. 근데 느낌에 보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 난 답을 알아. 무조건 1번 타자로 들어가고 4페이지까지 쓰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진짜 고득점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SA는 저도 이제 뭐 SI 사업부 있지만 MSA로 프로젝트 찾을 때 겁나 많이 했거든요. 뭐 H생명, 뭐 H화재, 뭐 지금 저 U 플러스 U 큐브, 그 다음에 뭐 몇 군데 지금 망한 프로젝트 있고 저희 이제 뭐 돈 거기서 뭐 몇백억 깨져가지고 뭐 이제 PS 안 나온다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녹음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그거의 그럼 핵심이 왜 망가졌냐 했을 때는 결국 다 이거였어요. MSA. H사 생명 차세대도 얘 때문에 1년 넘게 했고 유큐브도 요번에 뭐 APM 뭐 문제라고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MSA에 대한 트랜잭션에 처리가 안 돼서 우리 여기서 이제 그죠? 무결성에 대한 얘기 이제 DBA에 나오는 거예요. MSA의 트랜잭션 처리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DB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를 안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가 패턴도 그렇고, 그죠?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큐브는 데이터가 사라졌대요. 통신 과금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차세대 오픈 모터 다시 백해가지고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MS의 진짜 핵심은 트랜지션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산정할 때 일반 프로젝트가 1이라면 MSA는 1.5에서 1.6을 더 잡습니다. 가중치를 한 0.5, 6을 더 잡아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요새는 전 빅뱅 방식으로 MSA는 안 가고 뭐 디지털 채널이나 뭐 약간 사이드 계정계 말고 코어단 말고 약간 사이드로 먼저 기반 마련만 MSA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자라는 식으로 좀 많이 좀 가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MSA를 가려면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가 먼저 클라우드로 변경이 돼야 되죠. 그죠? 뭐 모노리팅 해놓고 MSA를 할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럼 MSA 하면 클라우드 뭐 CI/CD 좀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잭션 처리 그리고 결국에는 API 게이트웨이도 나와야 되고 API 게이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려면 그죠? 네. 결국에는 MSA가 뭐 넷플릭스가 뭐 성공해가지고 했던 게 뭐죠? 실제로 이 트랜잭션 처리 못하거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영역만 에러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렇죠. 맞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DB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개념이? 그렇죠. 폴리그라.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갖고 계시면 좋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CQRS 뭐 패턴이 사가 패턴이 저희 예전에 다 다뤘던 것들. 그럼 결국에는 MS에 대한 테스트 전략은 자동화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필요할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모듈 단위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하겠네요. 그죠?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런 건 뭐 다 그죠? 그죠? 부하 한번 줘봐야죠. 얘가 MSA가 실제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따라서도 사실 이제 늘릴 수도 있고, 그죠? 이쪽 수평적으로 사실 모노리팅은 사실 파워 자체를 메모리에 CPU를 꽂아야 되는 부분인데 얘는 이제 동적으로 늘릴 수 있겠죠. 돈은 많이 들겠으나 그죠? 유연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2번 항상 말씀드렸던 요 42010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들어가기는 딴 거는 잘 못 들어가는데 얘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표 하나 쳐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점수 안 나와요. 진짜로. 근데 이거 그리실 때 아까 제가 요 네모 박스에 있는 것만 기억하셔서 배치하신 다음에 1대 N 같은 거나 해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비스름하게 생략해도 제가 이거는 제가 임상시험을 해봤으니까 합격화 필기 때 점수 잘 나와요. 이거를 감히 못 그리거든요. 0.7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0.7페이지 정도 쓰면 그릴 수 있는데 한 10번 정도 하고 제가 그때도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얘부터 시작이거든요. 얘. 예.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관계자가 관심사를 갖고 환경은 어떻게 되고 관심은 어떻게 되고 아키텍처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되고 이제 모델 유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만 스스로가 좀 해놓으면 중요한 게 또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해놓으면 사실 그릴 수 있어요. 한 10번만 그리시면 진짜 답안 오늘 많이 가져가서 그려보시면 4010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것만 그려놓으면 여기 이거 쓰긴 쉬워요. 이 사각형 박스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관계성이라. 배치만 해놓으면 진짜 그리기 쉽습니다. 이런 잔잔한 것들은 안 써도 돼요. 사실 실수만 안 하면 되죠. 뭔가 중요한 거는 1이겠죠. 그죠? 우리 정경도 1대 다하면 1이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만 그려놓으면 뭐 여기 1 해놓고 여기다가 1대 다인데 여기다 다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실수했어. 눈에 안 띄어요. 오? 이 사람 이 수험자 요걸 그렸어라고 오히려 감탄을 할 거지. 그 사람이 1대과 NDA를 못 썼다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못 본척일 수 있어요. 아무튼 점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다큐멘트에 대한 목차를 좀 가져가십사라고 한 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다큐멘트는 진짜 쓰죠. 중요하고. 왜냐하면 실제 개발할 때도 아키텍트 자체가 그려져 있어야 그러면 실제로 AA라는 사람이 존재해서 뭐 대외계 채널에서 어떻게 통신 방식을 가져갈 건지 그죠? 실제 내부에서는 뭐 아마 아실 텐데 뭐 EI 뭐 그죠? 여러 가지 내부의 통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통신 표준 뭐 진짜 요새는 이제 다 JSON으로 많이 쓰는데 키밸류 방식으로 JSON으로 가져갈 건지 진짜 뭐 소브로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 다 아키텍트가 정리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SAD는 작성 절차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모듈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설명드릴 마지막 요거 그러니까 이 BCP는 여기도 이제 블라블라 해가지고 결국에 물어보는 건 요새는 이제 딱 명시적인 게 한 2가지 3가지면 BCP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BCP의 주요 요소 BIA를 수행하는 절차, BCP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 그죠? 이거 다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보면 이 BCP나 그러니까 BCP 비즈니스 C가 뭐죠? 그렇죠. 비즈니스 연속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 DRS부터 쭉 구축할 텐데 백 체계를 구축할 텐데 여기 BCP 핵심은 이건 뭐 저희 기필과부터 아실 때 BCP 핵심에 대한 프로세스가 뭐죠? 그렇죠. BIA 비즈니스 임팩트 애널리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희 금융사에 있을 때도 BCP를 수입하기 위한 BIA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하고 엑셀 시트가 딱 와요. 그 결제 받아가지고 그럼 또 뭐야 와 잘됐다 야, 시험 보는데 BIA나 뭐 하나 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리스트가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 뭐 저 했었던 이제 보상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거, 뭐 계약 청약 화면, 뭐 보상이면 뭐 사고 접수, 콜센터 이런 업무적인 걸로 요 비즈니스 이 화면이 죽거나 어떤 예를 들어 LMS가 죽거나 했을 때 콜센터가 죽거나 했을 때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성적으로 써놔요.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진짜 매우 중요함, 덜 중요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치 매겨가지고 분석 작업을 해요. 정성적으로 먼저. 그래서 실제로 그 이 DR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또 선배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DR 구축할 때 그래서 정성적해서 하는 서브 시스템들 다 DR로 구축 안 하잖아요. DR 구축이 얼만데 그죠? 그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 뭐 예를 들어서 SMS 진짜 핵심적으로 SMS가 날아가야 되는 거 뭐 긴급 출동 같은 거 아닌 이상은 SMS 시스템 구축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SMS는 나가야 되고 알림톡은 안 한다. 이런 것들 아시죠? 예. MMS 같은 거 구축하는 거. 그래서 BI가 제일 중요해요. BI가. 예. 정성적으로. 그래서 BI를 꼭 써주셔야 되고 BI에 대한 의미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빅스피 나오면 이 절차가 무조건 나와야죠. 그럼 보면 리스크 애널리스트 BIA 그죠? BIA 있고 복구 전략, 그다음에 계획 개발하고 테스트하죠. 테스트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모의 훈련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CIO가 야 뭐 이제 뭐겠죠 이렇게 뭐 업무팀에서 이제 모의 훈련 이제 주기가 됐으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하세요 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언질은 주세요. 원래 언질 없이 뭐 이렇게 그런 비상연락처 방에다가 뭐 몇 시에 뭐 이제 장애 발생 하거든 모의 훈련 하면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10km인가 2km 이내 직선 거리를 한 DR 시스템이 구축한 대로 가서 막 이렇게 집결하고 막 그 시나리오들 막 움직이고 실제로 뭐 리얼은 아닐 수는 있는데 약간 이거 틀어서 이제 그 업무 시간 이후에 한 뭐 새벽 6시나 아니면 뭐 저녁 7시에 DR로 실제로 넘겨서 트랜지션 처리가 되는지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갖고 이렇게 이제 백업도 물론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모의 훈련도 진짜 중요하죠. 네. 이 비즈니스로 해서 DR 시스템 구축하면 뭐해? 실제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게 모의 훈련 해가지고 실제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대한 개선점도 파악해가지고 PDCA 관점으로 또 아 이거 잘 안 되는구나 DR 하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출근하다가 몇 명은 이제 송도에 있었거든요. 저 회사의 이제 DR 시스템을 송도로 택시 타고 가요. 네. 그 연락 와요. 청약 시스템 뭐 이제 그 가동되면 완료. 보상 시스템 미완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래요. 아직 택시 타고 차 밀리는데요. 인천에서 막 진짜 그래요. 그런 거 체크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방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요런 거 했을 때 저 같으면 정량 지표 이제 RSO 일단 RTO, RPO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 남들은 이제 RSO, ICO, BCO까지 쓰니까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고 한 세 가지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다음 요건데 그 다음에 이제 사단락은 결국에는 요거 딱 보면 이제 이게 뭐죠? 물론 이제 BCMS 구축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저도 사이트에서 잠깐 볼 건데 URL 열어서 그죠? 둘도 301잖아요. 그죠? 근데 둘도 301가 뭘로 돼 있죠? PDCA 기반으로 돼 있어요. PDCA. 그죠? PDCA는 뭐 경영 프레임워크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도 강조드렸던 미시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LISS 논리적인 그다음에 뭐 실제로 뭐 에러나 이런 거 할 때 문서도 저보다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제 로직 트리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서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뭐 인생이나 저희 프로세스 개선하려면 PDCA 돌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건데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구글링 한 건데요. 돌돌 301의 가이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아는 내용도 쭉 있고 잠깐만 이거 제가 한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커진다고 그랬는데 역시 안 되네요. 에라이 씨.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조리개운지라고 외운 거.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용하고 그 좌우에 있는 게 뭐죠? 평가 개선. 조리개운지. 둘둘 301 이런 거 이제 DCP BRT 할 때 써주는 거죠. 둘둘 301. 여기도 도입 배경 표준 보면 똑같죠. 요거. 그대로 요거 이제 캡처해서 서브로서 만들었겠죠, 뭐. 그죠? 대부분 뭐 비슷한 거죠.
문서 만들 때에 대한 뭐 저희 토픽 정리하는 게. 네, 여기까지 하고, 예, 나머지는 제가 나무 멘토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